안녕하세요. 신비한 전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채널 이름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가을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고대의 힘이 깨어나 당신의 운명에 조용히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날. 조심하세요. 그 기운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22일, 하지만 전통의 시계는 음력 9월 2일을 가리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흩날리는 이 시기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어떤 지혜와 경고를 찾아냈을까요? 오늘은 가을 끝자락의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은 언제나 자연의 순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신성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음력 9월 2일은 특별히 정해진 큰 명절은 아니지만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며 조상께 감사하고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 불교,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이 뒤섞여 삶의 지혜와 경외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과정에서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느끼고 이를 주관하는 다양한 신령들에게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 집안의 평안을 지키는 가택신 지아자이션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은 집 안팎의 신들을 보살핌으로써 가족의 건강, 풍요로운 수확, 그리고 자손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자 했던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 성주신, 챙주신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주신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안녕과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택신 중 하나입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 속에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열리고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환구양이라는 용감하고 힘센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여 큰 재물을 모았고 가족을 위해 크고 튼튼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구양은 온 정성을 다해 집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집을 다 지을 무렵 난데없이 나타난 사악한 터주 귀신이 집안에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며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알 수 없는 병이 들게 하며 애써 모은 재물마저 흩어지게 했습니다. 환구양은 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터주 귀신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집의 가장 중요한 기둥 앞에서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신령한 힘을 빌었습니다. 마침내 환구양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귀신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번개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 두 존재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환구양은 귀신을 물리쳤지만 그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환구양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그 후 신기하게도 집안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 재물은 다시 불어났으며 가족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구양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스러운 존재, 즉 성주신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집의 가장 큰 기둥에 깃들어 집안의 수호신이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마다 성주신께 제사를 지내고 중요한 절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성주신께 정성껏 빌었습니다.
성주시는 단순히 집의 기둥에 깃든 존재가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과 풍요, 그리고 안녕을 책임지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주신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을 끝자락, 겨울을 앞둔 이 시기에는 성주신께 더욱 간절히 빌며 집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날에 나타나는 운명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작은 변화나 일상 속의 우연한 사건에서도 다가올 미래의 길흉화복을 읽어냈습니다. 1. 나rod노의 프리메트, 민간신앙. 날씨, 수확 관련. 이날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했습니다. 서풍은 차갑고 건조한 기운을 가져오기에 겨울 추위의 전조로 여겼습니다.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미리 월동 준비를 서두르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면 내년 농사도 풍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으면 한 해 농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신에게 감사의 표시이자 다음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무에 아직 감이 많이 매달려 있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이는 미처 따지 못한 감이 자손에게 베풀어줄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어르신들이 베푸는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은 보통 가을에 따먹는 대표적인 과일인데 늦가을에도 감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날 다람쥐가 유난히 많은 밤을 모으면 매서운 겨울이 온다 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동물의 본능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여 자연의 변화를 먼저 감지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람쥐의 행동을 통해 다가올 추위를 예측하고 대비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낮게 날면 흉사가 예견된다 고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길한 새로 여겨졌으며 특히 떼를 지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협하는 어떤 불길한 기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상 재물 관련. 아침에 집 문 앞에서 거미줄이 보이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거미는 재물을 불러오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특히 아침에 발견하는 거미줄은 행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징조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거울이 깨지면 다가올 애군을 막은 것이다 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날 큰 불운을 거울이 대신 막아주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은 반드시 깨끗하게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각들이 계속해서 나쁜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으면 뜻밖의 횡재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물건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행운의 전조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2. 스느베투노치, 이 밤의 꿈. 이날 밤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고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관련된 꿈. 맑은 물이 넘치거나 깨끗한 강물을 보는 꿈은 재물과 명예가 따르는 길몽입니다. 특히 집 안으로 맑은 물이 들어오는 꿈은 큰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더럽고 탁한 물이나 물에 빠지는 꿈은 근심과 걱정이 생길 징조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불에 관련된 꿈.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는 꿈은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특히 자기 집이 불타는 꿈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징조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거나 연기만 무성한 꿈은 손실이나 어려움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복이 들어올 길몽입니다. 조상님이 아무 말씀 없이 물건을 주시거나 어루만져 주시는 꿈도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꿈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비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꿈. 특히 용, 호랑이, 돼지 같은 상스러운 동물이 나오는 꿈은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거나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성공이나 권력을 얻을 징조입니다. 돼지 꿈은 재물운을 상징하여 많은 재물이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뱀이나 벌레떼가 나오는 꿈은 구설수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꿈.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꿈은 재물과 건강이 따르는 좋은 꿈입니다. 특히 쌀밥이나 과일을 먹는 꿈은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을 먹거나 음식이 부족한 꿈은 건강이나 재물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루션느 베터텐, 아이날 태어난 사람들. 음력 9월 2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타고난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끈기를 지니고 있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 덕분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나 뛰어난 손재주를 발휘하여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기에 소수의 깊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토록 소중히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운명입니다. 4. 이메닌니키, 이날과 어울리는 이름. 한국에는 서양의 이름날 개념은 없지만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가을의 풍요와 지혜를 담은 이름들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한자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혜, 질코이담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라는 뜻을 담은 이름. 현명, 철의 샘밍처럼 어질고 밝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이름.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아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이름. 정우, 실, 청유. 바를 정정과 도울. 유를 사용하여 바른 마음으로 주변을 돕고 올곧게 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 이름은 정직하고 신뢰감을 주는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직함과 강인한 의지는 이 시기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 외에도 민준, 서연루이유안, 하준혜춘 등 밝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날에 행해졌던 특별한 전통과 의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추수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기에 조상들은 집안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결론, 가을 수확물 공양 및 성주신계 감사제사, Autumn Harvest Offering and 성주신 Thanksgiving Ritual.
목표. 한 해 동안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신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나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입니다. 준비물. 새로 수확한 쌀, 햇살, 햅곡으로 지은 밥, 갓 빚은 막걸리나 정화수, 갓 딴 과일, 감, 밤, 대추 등 잘 말린 북어 한 마리. 북어는 재물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시기 및 방법. 해질녘 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시간에 집의 대청마루나 안방 한쪽에 깨끗하게 마련된 제사상에 준비된 공약물들을 정성껏 올립니다. 성주신은 주로 집에 대들보나 안방 깊숙한 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그곳을 향해 상을 차립니다. 가족 대표가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성주신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집안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을 기원합니다. 특정 기도문보다는 진심을 담은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술은 3번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식 후 공양했던 음식들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며 복을 나눕니다. 특히 북어는 다시 깨끗한 한지로 싸서 집안의 높은 곳에 보관하며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햇살과 과일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풍요를 함께 했습니다. 2. 겨울맞이 집안 청소 및 액막이 Winter House Cleaning and Evil Spirit Warding Off. 목표. 다가오는 겨울철에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이나 애군을 막고 깨끗한 환경에서 새 계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깃든 가택신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소금, 숯, 쑥 말린 쑥이나 생쑥 모두 가능. 깨끗한 소리나 행주. 시기 및 방법. 아침 해가 뜨기 전이나 이른 오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문지방, 창문틀, 부엌 아궁이, 현대의 가스레인지 주변, 장독대 주변 등은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물에 소금 한 줌과 숯 조각을 넣어 만든 정화수로 집안 곳곳, 특히 현관 문지방과 창문틀에 살짝 뿌립니다. 이는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말린 쑥을 태워 그 연기로 집안 곳곳을 훈증하거나 생쑥을 현관이나 창문에 매달아 두어 나쁜 기운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쑥의 독특한 향은 잡귀를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의식 후 사용된 정화수는 깨끗한 곳에 버리고 쑥재는 땅에 묻거나 깨끗이 치웁니다. 온 가족이 깨끗해진 집에서 새로운 기운을 느끼며 건강과 평안을 다짐합니다. 집안을 청소함으로써 마음의 정리도 함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3. 소원 담은 종이 매달기 Hanging Wish Papers. 목표. 가족 각자의 소원을 적어 신성한 기운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소망을 빌기에 적합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한지나 종이 조각, 먹물 붓이나 펜, 실이나 얇은 끈. 시기 및 방법. 저녁 시간.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가족 각자가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지나 종이에 정성껏 적습니다. 소원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과 화목, 자손의 학업 성취, 재물운 상승 등입니다. 소원을 다 적은 종이를 돌돌 말거나 예쁘게 접어 실로 묶은 다음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좋다고 여겨지는 곳, 예를 들면 오래된 나무 아래, 장독대 옆 감나무 가지 또는 집안의 대들보 가까이에 조용히 매달아 둡니다. 이는 소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매달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식 후 매달아둔 소원 종이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거나 다음에 같은 날에 모아 태워 하늘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원을 다시 한번 하늘에 전달하고 새로운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4. 가을 음식 나누기 Sharing Autumn Foods. 목표: 추수감사와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제철 음식을 통해 다가올 겨울을 위한 영양을 보충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입니다. 주요 음식: 햅쌀밥과 밤. 새로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상징하며 밤은 영양가가 높아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햅쌀밥에 밤을 넣어 지은 밤밥은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가을 음식입니다. 수정과와 식혜.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이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혜는 엿기름으로 만들어 소화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이들은 제철 음식을 먹고 난 후 소화를 돕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겨울철 건강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 대추, 잣. 이들은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로 비타민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겨울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잘 말린 곶감은 겨울철 귀한 간식이자 영양 보충원이었습니다. 곰국. 이 시기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므로 오래 고아 만든 곰국처럼 진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몸을 보하고 겨울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곰국은 원기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밥. 찹쌀에 대추, 밤, 잣, 간장, 꿀 등을 넣고 쪄서 만드는 약밥은 영양 만점의 전통 음식으로 재물과 건강을 기원하며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정월대 보름에 주로 먹었지만 중요한 절기나 몸을 보호해야 할 때도 즐겨 먹었습니다. 나누는 방법. 이날 만들어진 음식들은 단순히 가족끼리 먹는 것을 넘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큰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금기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금기들을 어기면 불행이 닥치거나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기에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1. 불필요한 낭비와 사치를 피하라. Avoid unnecessary waste and extravagance. 미신적 이유. 한 해 동안 어렵게 농사지어 수확한 결실을 낭비하는 것은 땅의 기운과 조상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낭비를 하면 신들의 노여움을 사복이 달아나고 심하면 다음 해에 흉년이 들거나 집안의 가난이 닥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풍요의 신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재물운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낭비벽이 심해지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2. 큰 다툼이나 언쟁을 피하라. Avoid the major arguments or quarrels. 미신적 이유. 집안의 평화와 화목은 가택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이날 큰 소리로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면 가택신들이 불쾌하게 여겨 집을 떠나고 그 자리에 애군이나 불화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 끝자락에는 겨울을 대비하며 가족들이 더욱 굳건히 당열해야 했기에 불화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며 하는 일마다 꼬여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3. 중요한 금전거래, 특히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들을 삼가라. Refrain from important financial transactions, especially borrowing or lending large sums of money.
미신적 이유. 이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재물운이 함께 나간다고 믿었고, 돈을 빌리면 나쁜 기운이 함께 들어와 빚에 시달리게 되거나 재정적으로 더욱 궁핍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잠에 드는 시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들은 새로운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가진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약해지고 돈이 새어나가거나 빚이 쌓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밤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Do not cut nails or hair at night. 미신적 이유. 우리 몸의 일부인 손톱과 머리카락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으로, 이때 몸의 일부를 자르면 자신의 생체 에너지가 약해지고 떨어진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통해 악귀가 접근하거나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밤에 일을 벌이면 자칫 자신의 복을 깎아내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홀령이 깃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운이 감소하고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지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마라. Do not whistle at night. 미신적 이유. 휘파람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그 소리가 구슬프거나 날카롭게 들려 잡기나 뱀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뱀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휘파람을 불어 뱀을 유인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불운이 닥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 잡귀나 불길한 기운을 불러들여 집안에 불운이 생기거나 뱀과 같은 위험한 존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집안에 벌레나 거미를 죽이지 마라. Do not carelessly kill insects or spiders in the house. 미신적 이유. 가을철에 집안에 들어오는 벌레나 거미는 종종 재물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미는 아침에 보이면 길조로 여겼듯이 함부로 죽이면 집안의 복과 재물이 함께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들어오는 작은 생명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이므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죽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감소하고 작은 불운들이 끊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7. 밤늦게 빨래를 널어두거나 밖에 두지 마라. Do not hang laundry out late at night or leave it outside. 미신적 이유.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습기가 많아 빨래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밤에 찬 기운이나 잡귀가 빨래에 스며들어 가족의 건강을 해치거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옷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옷이 영혼의 껍데기처럼 여겨져 밤의 악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불길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8. 이날 이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Do not move house or start a new business on this day. 미신적 이유. 음력 9월 2일은 계절의 전환기로 에너지가 불안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면 그 불안정한 기운이 새로운 시작에 영향을 미쳐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사는 집안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결과, 새롭게 시작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마음의 평화를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가을 끝자락,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전통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세요.